안녕하세요. 쉽게 배워보는 미국 개인 세금 보고와 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공부할 것은 Earned Income Credit, EIC, Earned Income Credit. 그래서 Earned Income Credit, EIC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세금 보고 해주는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Uncome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Uncome Tax Credit은 폼 1040에 라인 넘버 27번에 들어갑니다. 라인 넘버 27번. 근데 이거는 지금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에서도 줍니다. 스테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도 뭐 어떤 스테이트는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스테이트는 주지 않는 데도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줍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래서 Earned Income Tax Credit이 뭐냐? What is EIC? 준말로 해서 EIC라고 하는데 크레딧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Refundable Credit, 하나는 Non-Refundable Credit. Non-refundable credit은 우리가 줄 수는 있는데 네가 받을 자격이 있고 아니면 네가 있으면 해당이 있으면 준다 이 얘기죠. Non-refundable credit은. 근데 Uncome Tax Credit은 refundable credit입니다. refundable credit. refundable credit은 네가 텍스를 오한 게 없어도 무조건 우리가 너한테 해당 자격이 있으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ncome Tax Credit은 첫 번째 Refundable Credit이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Qualified Taxpayer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비록 세금 보고를 안 해도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할 정도의 인컴이 없거나 또는 세금 보고를 했는데 텍스 낼 게 없대거나 또는 세금 보고를 했지만 텍스 위드홀딩 한 게 없는 거, 미리 선납한 게 없어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뭐 싱글일 경우에 12,800불 스탠다드 디덕션, 그리고 스탠다드 디덕션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로우 인컴으로 잡혀가지고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패밀리가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애가 3명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3명, 4명, 5명 뭐 이럴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받을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그래서 꼭 세금 보고 할 의무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입이 됐어도 가능하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는지 모르니까 꼭 신청해 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Earned Income Credit이에요. 그래서 Earned Income Credit은 일을 해야죠. 말하자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unearned income, 말하자면 그냥 불로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거는 earned,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는 데 보면 나오겠지만 일단 wage, 자기 받는 봉급, salary, tip 또는 union strike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taxable long-term disability benefit. 그래서 그 장기 요양을 위해서 disability 돼가지고 받는 거기에 관련된 benefit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gross income of the statutory employee. 지난번에 얘기한 그 집사 같은 사람이죠. 어느 집에 집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non-employee compensation. 이거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non-employee compensation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rental value of the home 또는 house allowance provider minister as part of the minister party. 그 목회자들은 혹시 교회나 뭐 절이나 성당에서 하에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서 주는 그 홈 얼라운스 있습니다. 맞으면 주거비 이런 거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earned income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earned income이 아닌 거는 뭐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디비든,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거는 본인이 일해서 받는 거 아니죠? 월페어, 워크페어 이런 건 다 아니죠. 그 다음에 펜션 이런 건 자기가 본인이 일하는 건 아니죠. 알라머니, 차일드 서포트에 받는 돈, unemployed compensation, 실업수당 이런 거는 자기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미리 자기가 일을 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받는 혜택이죠. 뭐 이런 것들은 earned가 아니죠.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금액은 earned income credit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EIC를 받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받을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몇 가지 조건이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첫 번째 룰은 taxpayer나 또는 거기 qualified child 그래서 내가 부양한 부양 가족 애 있죠? qualified child 그 taxpayer나 qualified child가 must all have a social number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자나 부양 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은 다 소셜 넘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taxpayer나 또는 qualified child가 IT 넘버가 있는 경우는 earn income이 있어도 earn EIC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일링 파일링 했을 때, 텍스 파일을 했을 때, marriage filing separate은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marriage filing separate에서 함으로 인해서 disadvantage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수입 있는 거, 2555은 foreign earned income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 거. 그럴 경우에 당연히 earned income tax credit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invest income must be 3,650불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맞으면 자기가 어디다 투자해서 버는 돈, 맞으면 invest, interest나 dividend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또는 뭐 stock 해가지고 invest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돈 번 것 중에 3,650불 이하인 사람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뭐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퀘셔너블인데 어떤 분이 리타이어하고서 리타이어한 거죠. 어떤 분이 일도 하지만 일도 해서 W2를 받아서 어닝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퀄리파이 시키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CD 인트레스트 같은 거를 3,650불 정도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이게 EIC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퀄리파이 아이가 퀄리파이된 차일드가 다른 사람이 그 애를 세금 보고를 자기 거로 하면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거. 첫째, 세금 보고자나 퀄리파이 차일드는 다 소셜 넘버가 있어야 하고 매니저 파이링 세프스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US 시즌이나 레지던트 에일리언 영주권자 all year 1년 내내. 그다음에 해외 수입이 없어야 하고 해외에서 번 earned가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베스트 인컴이 최소한 3,650불 이하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양 가족으로 그 신고한 그 부양 가족이 퀄리파이 차일드가 다른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또 한 개 그 실링이 있어요. 탑이 있어요. 수입이 어느 정도 AJ가
제가 세금 보고를 했는데 그 AGI가 말하자면 제가 애가 없어 싱글일 경우는 15,820불. 수입이 15,820불까지만 어니컴 텍스 크레딧을 주지, 제가 만약에 2만 불 이상 벌었다 그러면 그 해당이 이런 모든 앞에 있는 조건이 다 해당되더라도 받지 못하죠. 만약에 보통 우리 가정이 부부하고 애가 2명이라고 하면은 4명이죠. 그럴 경우에 two qualified child가 있으면 two qualified child, 맞으면 애가 뭐 5살이고 애가 2살이고 이런 정도.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내 수입이 47,440불. AGI가 4만 매직 파이닝 존트 53,330불까지 수입이, 그까지만 그 수입 AGI가 53,330불 이하야지만 해당 위에 있는 사항이 해당하고 수입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죠. 그죠? 네,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 정부에서 야, 너 살기 힘드니까 살기 힘든데 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룰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퀄리파이 차일드가 없는 경우, 맞으면 싱글, 그죠? 또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에서도 부부만 있을 때는 당연히 부부만 있을 경우에는 애가 없죠. 퀄리파이 차일드가 없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텍스 보고하는 사람 나이가 25세 이상, 65세 이하, 그러니까 26부터 25부터 64세까지 그 사이에 나이가 있어야지만, 텍스 보고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앨리스 25세부터 65세 언더 65, 그러니까 64세까지 그 사이에 나이가 있어야지만 어니컴 텍스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맞으면 이거는 뭐냐면, 요 나이를 정한 거는 요 때가 그 텍스페이어가 일하는 나이죠. 일하는 나이. 60% 지나가면 그다음에 리타이어했기 때문에 대부분 리타이어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거 받기 때문에 별로 그게 해당성이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학교를 다니지, 대학교를 안 다니고 하이스쿨 졸업하고 바로 직장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일 경우에는 수입이 있어도 에이지가 25 이하면 24살, 23살, 22살이면 비록 퀄리파이가 EIC의 앞에 있는 설명한 거에 다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25에서 65세까지. 가끔 우리가 넣어보면 이 사람 어니컴 텍스 크레딧 받을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보면 사실은 못 받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뭐 25 이하라든가 또는 65세 이상 돼 가지고 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의 에이지 조건에 디스퀄리파이 돼 가지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요거는 페더럴입니다.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는 좀 틀려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대한 룰을 배우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는 18살 이하부터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리밋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해당하면 다 줍니다. 18살 이상은 다 어닝컴 텍스 크레딧 줍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의 룰이고, 페더럴은 25부터 64까지만 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쉽게 아는 거죠. 갖고 있는 디펜던트가 다른 사람이 보고하면 당연히 그 사람 디펜던트 크레딧을 다른 사람이 벌써 가져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맞으면 제가 3개월 살다가 다른 나라 가서 미션 출입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한 9개월 동안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애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애가 있는 경우 또 이건 좀 틀립니다. 애가 있을 경우에 맞으면
제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에서 제가 세대주죠. 근데 애가 2명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애가 2명, 3명, 1명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룰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봐야 돼. 첫째는 relationship. qualified child니까 자기를 기준해서 밑에죠. 말하자면 son, daughter, niece, nephew, 그 다음에 brother and sister, 그 다음에 grandson, granddaught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로 다 내려가죠. 그 사람하고의 relationship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제 parent, 제 장인 장모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다 되죠. 그 다음에 나이도 제한이 있죠. 나이. 그 다음에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residency, 그죠? 그 다음에 조인트 리턴을 하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애가 자기 차일드가 아닌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를 그 옆집에 데려와서 자기가 세금 보고 해주는 경우 있겠죠. 옆에 사람이 세금 보고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걔 풀리 서포트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려가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현재 qualified child cannot use by more than one person to claim to the EIC. 이게 위치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했잖아요. 근데 애가 각자 2명 있어가지고 각자 한 명씩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 하나 데리고 엄마가 애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애도 남편 애도 내가 다 풀리 서포트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애를 자기 세금 보고로 데려가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이렇게 2번 더블 크레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EIC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세금 보고를 세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있을 무료 세금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알려주고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게 사실 저희 그 자원봉사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EIC 받을 거라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잘못하는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레포트한 수입을 정확히 좀 잘못 적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이게 on income이다, unearned income이다, 근로소득이다, 비근로소득이다. 이걸 구분을 잘 해야 하는데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unearned income, 비근로소득을 earned income에 집어넣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가 소셜 넘버를 틀리는 경우. 이거는 뭐 소셜 넘버는 처음에 personal information 넣을 때부터 맡겨놔야 하는데 잘못 넣어가지고 그 아이의 소셜 넘버하고 그 매칭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뭐 텍스페이어하고 텍스페이어 소셜 넘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이 분명히 매리지 파일링 세퍼스로 보고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매리지 파일링으로 한다거나 뭐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나 또 싱글로 잘못 그 파일링 스타터스를 잘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non-qualified child인데 모르고 우리가 보고하는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닝컴 텍스 크레딧의 실수예요. 우리가 실수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셜 넘버 갖고 오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거 갖고 옵니다. 소셜 넘버 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or DHS authorization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뭐에 써 있냐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이런 거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유학생 또는 주재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비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셜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or DHS authorization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 이거 일을 미국에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교재에도 이런 게 써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만약에 child가 한 명인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일 경우에 어디로 그 애를 EIC를 위해서 dependent, 그러니까 EIC의 qualified child로 해서 보고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같이 살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각자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살면 엄마는 head of household 세대주부로 보고하고, 아빠는 결혼 안 했으면 싱글로 보고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애에 대한 양육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빠가 양육권이 갖고 있으면 아빠가 그 애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텍스 할 때. 그게 무슨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우, 그러니까 애를 누가 데려갈 거냐. 왜냐면 이게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돈 금액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인데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누가 어떤 부모, 아니 어떤 아버지 엄마 중에 누가 그 애와 오래 살았냐를 따라서 결정합니다. 말하자면 엄마한테는 200일 같이 살았고 아빠한테는 뭐 165일 같이 살았다. 그럴 때는 그 애는 어디로 가냐면 엄마 쪽에서 클레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둘이 똑같이 6개월, 6개월씩 살았어요. 아빠한테 6개월, 엄마한테 6개월 살았다. 이럴 경우에는 IRS에서 참 이거 누구한테 줘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애가 누구냐, 누구 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IRS에서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AGI가 더 많은 사람한테 그 애를 보내줍니다. 애를 보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애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애를 클레임하도록 합니다. 이게 IRS 룰이에요. 맞으면 다시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텍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애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거는 뭐 그런 사실은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IRS에서 실행하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이거 받으면 굉장히 돈이 큽니다. 좀 이따가 이제 탭을 보여주겠지만 최고 많이 받을 때는 7,000불까지 받습니다. 마지막 캐시 7,000불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리펀드 크레딧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IRS에서 굉장히 왓츠아웃하고 있습니다. 왓츠아웃. 그래서 혹시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리젝트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서 disallowed라고 하죠. disallowed. 근데 그 disallowed에 대한,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 본인이 텍스 보고할 때 뭐 어떤 이유로든지 뭐 그러니까 의도적이든지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든지 잘못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 IRS에서 그거를 발견하면 그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세금 보고할 때 제재가 많습니다. 제재가. 그 중에 한 가지 그 어닝컴 텍스 크레딧 잘못 신청하면 이제 제재 받습니다. 그 다음에 child credit for other dependent. 그 다음에 child tax credit 또는 그 child tax credit과 연관돼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받는 거 America Opportunity Tax Credit. 요 세 개. 말하자면 EIC, child tax credit, and then other tax credit, other dependent credit. 그 다음에 그 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요 세 개는 올해 텍스 보고했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텍스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텍스 보고할 때 와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리젝트 당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미니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무시해서 자기가 혹시 착각해가지고 착각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뭐 이럴 경우에 그리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요 크레딧을 신청했다가 IRS에서 발각이 되면 2년 동안 그 다음에 해당하더라도 2년 동안 텍스 크레딧을 안 줍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만약에 허위 사실로 보고하는 경우, 프로드로 보고하는 경우 텍스페이어가 만약에 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수입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드, 허위로 보고하면 10년 동안 이 해당하는 크레딧, 맞으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 그다음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다음에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은 10년 동안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 올해 실수했는데 그거를 2년이나 또는 10년 동안 이렇게 벌을 줘야 하느냐, 그죠? 억울하죠. 근데 올해 혹시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사실 내년은 정상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정상적으로 보고할 때 해야 할 본인이 폼에다가 필을 합니다. 폼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폼 886이라는 폼을 작성하면 작년에는 제가 실수해서 그 크레딧을 못 받았지만 올해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텍스 크레딧이나 다 주십시오. 리퀘스트 하는 것이 폼 8861을 작성합니다. 만약에 8861을 작성하지 않고 작년에 내가 텍스 보고를 했는데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잘못해가지고 IRS에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그냥 텍스 보고를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IRS에서 주지 않습니다. 8862 폼을 보내지 않는 이상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러 갈 때 꼭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물어보시는데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썼죠. 인테이크 시트에 여기다 have earned income credit, child tax credit, and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혹시 리젝트 당하느냐, 디스얼러드 되느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텍스 보고 갖고 오면 중간에 작년 거 미리 이렇게 한번 보고 이 사람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텍스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 퀘션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886이 작성하지 않으면 그 크레딧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닝컴 텍스 크레딧의 face out 룰입니다. face in, face out.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싱글인 경우 이거 오렌지 컬러인데 수입이 차일드가 없을 경우에 요건데 지금 15,700불인데 15,600불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되면 약 9,000 몇백 불 되면 그때부터 수입이 내려가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줄어듭니다. 이건 좀 실감이 안 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자녀가 3명 이상 갖고 있는 3 or more children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많습니다. 많죠? 얼마까지? 약 6,700불까지. 지금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6,700불까지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아요. 근데 그게 수입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한 15,000불 좀 넘어갔어. 그죠? 그래서 15,000불부터 거기서 플랫이에요. 플랫. 그 6,500, 만약에 최고가 6,500불이라고 정하면 그 6,500불 동안은 수입이 변해도 수입이 바뀌어도 쭉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약 28,000불이 되면 수입이 28,000불이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6,500불 받는 게 아니라 6,200불, 6,100불, 6,000불 그래서 쭉 내려가서 58,000불의 수입이 되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제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좀 연구해 보면
많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죠. 한국 분들은 사실 많이 못 받는데 다른 요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다른 사람들은 요걸 잘 연구해서 요 수입에 맞게끔만 딱 일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그 스마트한 다른 인종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1년 내내 많이 해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 많이 안 주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까지만 일을 하고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최대한 많이 받아갑니다. 요즘 25,000불 수입이고 자기가 애 3명 정도 되면 25,000불이면 세금 낼 거 없어요. 거의 애 3명이고. 왜냐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하니까 18,000 몇백 불에다가 애들 3명이면 2,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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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불에서 텍서블 인컴이 제로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어닝컴 텍스 리펀더블 크레딧만 받아가는데 얼마 받아가느냐? 6,700불, 6,800불 이렇게 받아갑니다. 세금 보고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보너스를 받아가는 격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도 이런 걸 잘 연구할 필요는 있죠, 그죠? 텍스 폼 라인 넘버 30번에 2020년도에만 적용되는 법이 생겼습니다. 네. 올해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죠. 그래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죠. 네, 대책을. 그게 바로 여기에 폼 1040 라인 넘버 30번에 그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 라인 넘버 30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Recovery Rebate Credit입니다. Recovery Rebate Credit. 그래서 Recovery Rebate Credit. 미국에서 세금 보고했으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다 일정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정도까지 완전히 팬데믹으로서 모든 게 다 락다운 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부에서 뭐를 줬냐면 그 Economic Impact Payment이라 가지고 돈을 줬어요. 개인당 전 국민한테 세금 보고한 사람, 그러니까 퀄리파이 된 사람, 말하자면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1인당 1,200불씩. 말하자면 부부가 있으면 1,200불, 1,200불, 2,400불 이렇게 다 받았죠. 그리고 애들한테는 500불씩. 그다음에 애는 애인데 부모 밑으로 가서 텍스 보고를 했으면 그 부모 1,200불, 1,200불 받았고 애는 학생일 경우에는 500불 그래서 받았죠. 그 다음에 other dependent도 500불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한테 이것을 recovery rebate credit 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한테 혜택을 다시 주자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전 국민한테 다 주려고 노력해봤지만 세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IRS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정보가 없는데 돈을 그냥 막 줄 수가 없죠. 물론 처음에 IRS에서 재무부에서 디파트 오브 트레저에서 뭐 죽은 사람한테도 뭐 책이 나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루머 같은 게 있지만 뭐 그건 행정적 실수였을 거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애 2020년에 태어난 애 그런 애는 사실은 세금 보고 벌써 했거든요. 세금 보고는 벌써 했지만 그 애는 202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2019년도를 세금 보고했으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애는 세금 보고를 안 했죠. 그럴 경우에 그 애도 이제 이번에 세금 보고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데 그 애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세금 보고 애가 아니라 일반 텍스페이어면 한 사람당 1,200불씩. 그죠? 그 다음에 둘일 때는 2,400불씩 받고. 그런데 이거는 에코노믹 임팩트 페이먼은 다 준다고 다 줬지만 다 주는 것 중에 그 몇 가지 기회를 선택했어요. 맞으면 부자이면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 됐는데 줘야 하느냐? 뭐 한국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긴급 재정 펀드를 해가지고 줬는데 맞으면 이건희 회장 돈 많은데 줘야 하느냐?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빌 게이트 돈 많은데 돈 줘야 돼요? 세상이 어렵다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 어느 정도 AGI가 요 밑에 있는 사람까지만 주고 그 위에 수입이 AGI가 그 이상 넘어간 사람은 주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싱글은 75,000불 이하인 경우 AGI가.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11만 2,500불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는 AGI가 15만 불 이하. 말씀 제가 16만 불 AGI가 우리 부부가 다 번 게 16만 불이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EIP, Economic Impact Payment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못해서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이번에 신청해서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프레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왔으니까 거의 종착역에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한번 이게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총 수입이 income, 웨지, 인트레스트, 디비던, whatever we have the income, 그 총 수입이 6만 불이에요. 다 수입이죠.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AI자로 제가 만약에 제 은퇴를 위해서 IRA 컨트리뷰션을 하는 경우 그때 지불한 돈이 5천 불이면 AI자의 비용은 5천 불이죠. 마이너스 5천 불. 그죠? 그래서 실제 제가 죄송합니다. AGI의 expense가 5천 불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실제 받는 금액은 adjusted gross income. 제가 스펠링을 좀 잘못 썼네. 실수입, net income은 5만 5천 불이죠. 그죠? 그리고 부부니까 매주 파이링 조인트니까 12만 4천 불씩 2명. 그래서 24,800불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죠. 그렇죠? 스탠다드 디덕션. 그래서 5만 5천 불에서 2만 4천 불, 2만 4,800불을 빼면 택스블 인컴이 지금 제가 용어를 좀 틀리게 쓰죠. 택스블 인컴이 3만 200불이죠. 3만 200불. 그 3만 200불의 세율은 텍스 레이스는 10%라고 하면은 3만 2,000불, 3만 200불 곱하기 10.7% 해가지고 그 세금 계산한 세금은 calculate tax는 3,232불. 근데 제가 아까 IRA 은퇴를 위해서 지불한 돈 있죠? 그거 이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제가 tax credit을 받죠. Retirement Saving Credit. 그게 145불 받았으면 이건 tax credit입니다. tax credit. 그렇게 하면 계산된 세금에서 tax credit 145불을 빼면 제가 결국 calculate tax는 제가 내야 할 tax는 3,087불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미리 W2를 받으면서 웨지를 받으면서 미리 틈틈이 세금 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4,000불 텍스를 냈으면 4,000불 미리 선납했으면 세금 계산한 거는 3,087불이고 세금을 미리 낸 것은 4,000불이니까 결국 얼마? 913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죠. 요게 1040의 전체적인 프레임이에요. 요거 중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면 taxable income하고 tax하고 또는 calculate tax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머릿속에 넣어야지만 여러분이 세금 보고하기가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잊어먹지도 않고 또 올해 이제 교육 받으면 내년에도 받겠지만 보수교육 받겠지만 한번 딱 이제 머리에 딱 잡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잘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40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렇죠? 4개 방. 첫 번째 personal information, income 관련된 거, 그 다음에 tax and credit, 그 다음에 payment or refund, 이것은 4개 방이에요. 이 4개 방 중에 지금 우리가 3개 방까지 다 온 거죠. 다시 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스케줄 3의 파트 2에 가보면 Other Payment and Refundable Credit이라는 게 있습니다. Other Payment and Refundable Credit. 이건 스케줄 C입니다. 1040가 아닙니다. 1040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스케줄 C에 가보면
라인 넘버 3부터 시작합니다. 라인 넘버 1 to 8은 딴 섹션입니다. 거기에 밑에 가보면 스케줄 C에 가면 Payment and Extension. 이제 본인이 아까 세금 낼 거 다 계산했죠? 얼마 내야 한다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럴 경우에 Payment 이제 계산한 자기가 텍스를 많이 냈으면 리펀 받지만 만약에 적게 냈으면 자기가 페이먼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페이먼을 할 경우에 만약에 페이먼을 할 경우에 폼을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세금 보고는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제 4월 15일 날 무슨 일이 생겨서 4월 15일까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폼. 그게 뭐냐면 4868 폼 4868 폼을 작성해서 IRS에 보내야지만 내가 세금 보고를 6개월 동안 10월 15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연장하면서 텍스를 받을 거면 리펀 받을 거면 사실은 뭐 텍스 낼 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텍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월 15일 날 대충 그때 계산해 보니까 내가 10월 15일까지 연기를 하더라도 세금을 낼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에스티메이트로. 미리 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10월 15일까지 갔다. 그런데 세금이 어느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 그러면 IRS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6개월 동안 안 낸 거, 6개월 동안에 그 세금 내야 할 금액에 대한 인트레스트, 이자.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물려하는 그 페널티 2개가 더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익스텐션 하는 사람은 그냥 뭐 리펀 받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자기가 받을 거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뭐 인트레스트 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진 않죠. 그렇지만 세금을 자기가 정부에다 낼 경우에는 자기가 세금을 미리 에스티메이트 계산해 가지고 선납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aita@gaudens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